네, 오늘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롯데맨션 10동 5층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82.53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24.97평입니다. 현재 80%까지 유찰돼서 5억 6,240만원입니다. 2차 입찰기일은 2024년 10월 17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은 5층 중에 5층입니다. 사용승인은 1988년 6월 22일입니다. 현재 준공 후 36년 정도 된 아파트로서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은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전입일자는 2015년 10월 1일이고 보증금은 3억 8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임차인은 전입일자 미전입 상태고 확정일자 받지 않은 상태고 배당 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1989년 4월 12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 3월 27일에 경남은행으로부터 건저당 설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매 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관리비 부분을 살펴보면은 2024년 8월 20일 현재의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로 인해서 제공하기가 체납관리비의 내역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대수는 지금 보니까 920세대, 총 세대수는 920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러면은 등기부 현황과 임차인의 권리비 대항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현황을 보면서 말소 기준 등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말소 기준 등기는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 종류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권리가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에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권리가 6가지 다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3가지만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가지만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록되어 있는 권리들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 권리 외에 추가로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전세권은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자, 집합 건물에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집합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야 되고 또 토지나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전세권에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그때 전세권도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에서 말소 기준 등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경매 물건의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권리가 6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 1번 소유권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에서 보면은 6가지의 권리가 있지만 1번 소유권은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보면은 경남은행에서 2008년 3월 27일에 설정한 건저당도 역시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건저당에서 그 아래로 3번 더 세 차례에 걸쳐 건저당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는 경남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건저당 설정한 것도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됩니다. 한 번 더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를 보면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록되어 있는 권리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권리들도 보면은 경남은행에서 건저당을 네 차례에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저당은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임의경매 역시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이 됩니다. 어디에 포함되냐면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은 결국에는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임의경매가 말소 기준 등기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권리들 중에서 자,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권리는 건저당과 경남은행의 건저당과 또 경남은행에서 신청한 임의경매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접수 순수가 가장 빠른 등기,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은행에서 설정한 건저당이 2008년 3월 27일이 있고 그 아래 건저당은 2010년 1월 12일이 있습니다. 자, 접수 순으로 따지면은 제일 먼저 설정된 건저당이 2008년 3월 27일입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27일에 설정한 경남은행에서 설정한 건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라 하여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라 하여 모두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자,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등기부상에서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지금 있는데 임차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이 경남은행에서 설정한 2008년 3월 27일보다 앞서는지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임차인이 2명인데 첫 번째 송건희 임차인은 전입일자가 2015년 10월 1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소 기준 등기의 건저당은 2008년 3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늦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차인도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2008년 3월 27일인데 두 번째 임차인은 전입일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등기부상을 보면서 말소 기준 등기를 찾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여기서 자,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그리고 주민등록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기 위해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요구하는 자, 제3조에서 요구하는 대항력이 있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 대항 요건은 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은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물건에서 보면은 자, 말소 기준 등기인은 바로 경남은행의 건재당입니다. 그럼 건재당 설정 일자가 2008년 3월 27일입니다. 근데 임차인은 보면은 1번 임차인은 2015년 10월 1일에 전입 일자가 2015년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인 건재당보다 후순위로 지금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차인은 전입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임차인들은 지금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로 날짜가 말소 기준 등기는 2008년 3월 27일인데 1번 임차인은 2015년 10월 1일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2번 임차인은 전입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자, 마저 살펴보면은 우리가 대항력은 이렇게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경매 물건에서 이 건재당 말소 기준 등기인 2008년 3월 27일보다 앞서서 3월 25일이나 이때 이 1번 임차인이 전입을 했으면은 바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입 일자가 2015년 10월 1일이면은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입 일자가 2015년 10월 1일이면은 대항력은 2015년 10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는 주택을 인도받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을 모두 마치면은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매 물건에서는 말소 기준 등기인 건재당보다 후순위로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남은 것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면은 우리가 경매 물건에서 매각대금이 매각이 되면은 경매 물건이 매각이 되면은 그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건재당보다 더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최우선 변제 금액인데 그것이 선순위 권리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경매 물건에서는 지금 보면은 경남은행의 건재당보다 먼저 선순위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러면은 최선순위로 배당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해당되어야 되냐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에 해당되면은 자기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로 전입을 했더라도 매각대금, 만약에 이 경매 물건이 매각대금이 1억이면은 그 매각대금의 2분의 1, 즉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먼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배당받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에 해당될 때, 그러면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시점을, 기준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기준 시점은, 자, 각 담보물건을 설정 시점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법을 적용해서 판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경매 물건에서는 보면은 건저당 설정일자, 최선순위 건저당 설정일자가 2008년 3월 27일입니다. 자, 이때 기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소액 보증금을 살펴보면은, 자, 2008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주민등록 전입과 건물 인도가 있어야 되고,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택 소액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 주택임대차법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여기서 놓아 있는 대로 지금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여기 보면은 우리 경매물건에서, 이 경매물건에서는 보면은 경남은행에서 최선순위로 설정한 건저당 설정일 2008년 3월 27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소액 보증금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자, 다시 보면은 2008년 3월 27일에 건저당 설정일입니다. 자, 이 날짜 최선순위 건저당 설정일자입니다. 2008년 3월 27일. 보면은 2008년 3월이면은, 자, 이 날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이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담보물건 설정일.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때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중 가밀 억제권역에 해당하면은, 자, 4천만 원의 보증금이 4천만 원 이하일 때 1,600만 원까지 지금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시에 해당될 때는 부산강력시, 대구강력시, 또 대전강력시, 강주강력시, 이런 것처럼 강력시에 해당되면은 보증금이 3,500만 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은, 쉽게 말해서 선순위 건저당보다 더 먼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액 보증금이 3,500만 원 이하일 때 1,400만 원까지 건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밖의 지역에 포함되는데, 그때는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1,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물건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벌써 보니까 3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차인도 2억입니다. 그래서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금액도 받을 수가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입찰자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상태고, 또 그리고 소액 보증금 대상이 되지 않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입찰가를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든지, 그리고 특수한 권리를 인수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경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권리 분석을 마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건물 면적은 전유 부분에 해당되는 건물 면적입니다. 자, 계약 면적이 아니고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 면적이 82.53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서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지금 지금 물건에 좀 등록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은 82.53제곱미터입니다. 지금 보면은 82.53 이렇게 보면은 자,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니까 지금 이 경매물건의 주소지가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63번지입니다. 롯데맨션 10동 5층 경매물건입니다. 자, 성산구 용호동 63번지 보면은 자, 이 경매물건을 국토교통부에서 지번을 보니까 용호동 63번지, 도로명은 용지로 229번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경매물건도 보면은 용호동 63번지, 용지로 229번지 이 경매물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면적은 보면은 2023년도에 거래된 82.53제곱미터. 지금 이 경매물건의 면적이 건물 면적이 82.53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에 거래되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82.53제곱미터가 지금 2023년도 1월 달에 창원 지역에서는 가장 큰 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때 82.53제곱미터가 5억 8,5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5억 8,500만 원 하다가 그리고 7월 달 돼서 반등이 됐습니다. 다시 보면은 5층이 6억 8,300만 원입니다. 7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에 보니까 82.53이 3층이 7억 1천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로 넘어와서 보면은 자, 82.53을 보면은 2024년도에는 한 건 거래가 됐는데 5층입니다. 지금 우리 경매물건도 보면은 나온 경매물건도 5층입니다. 그래서 같은 층수인데 보니까 8월 달에 거래된 게 6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8월 달에 지금 이 9월 달인데 8월 달에 6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의 이제 9월 달 실거래가를 산정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차감하면은 입찰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9월 달 이 아파트의 이 경매 물건의 실거래가를 그러면은 8월 달과 동일하게 6억 9천만 원으로 산정할지 아니면은 2023년도 기준을 잡아서 보면은 2023년도 82.53제곱미터가 3층과 5층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나중에 철거하기 이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3층이 5층보다는 3층이 조금 감정 가격을 높게 받는다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에 5층이 6억 8,300만 원 했는데 2024년도는 지금 보면은 5층이 82.53이 6억 9천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건의 9월달 입찰가를 실거래가를 6억 9천 5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6억 9,500만 원. 자, 우리는 이 물건의 9월달 실거래가를 6억 9,500만 원을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에서 실거래가를 9월달 실거래가를 6억 9,500으로 잡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물건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수익을 차감하면은 입찰가가 되겠습니다. 자, 장점을 보면은 자, 이 물건은 지금 보면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36년 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면적이 24.97평인데 대지 면적이 23.34평입니다. 거의 90%가 넘습니다. 한 7, 8%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건물 면적의 100%에 가까운 이는 대지권을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감정가가 엄청 높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엄청 유리합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어차피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서 새 신축 아파트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24.97평인데 건물 면적이 대지 면적이 23.34평이면 상당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이것이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이 이렇게 1988년 6월 22일입니다. 36년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리고 약간 단점은 5층 중에 5층은 감정할 때 구축 아파트를 철거하기 전에 감정이 이루어질 때 다른 층에 비해서 같은 조건이면은 다른 층에 비해서 약간 1,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감정가가 낮게 나온다는 게 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5층에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으면은 다른 또 1, 2, 3, 4층에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다고 쳤을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는 거 그거는 보시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똑같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봤을 때는 5층이 다른 층보다는 조금 감정가가 1, 2천만 정도 저가로 평가된다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또 살펴보면은 920세대라는 게 또 장점입니다. 물론 1000세대 이상 되면 좋겠지만은 920세대도 적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920세대도 장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단점으로 들어가는 게 5층 중에 5층이란 거 외에는 거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매 물건은 그리고 36년 된 재건축 아파트 정도는 하나 정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물건의 9월달 실거래가를 6억 9,500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9천만 원의 수익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9,500만 원의 수익을 생각한다면 6억을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를 하면서 미래 가치가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지금 입찰하면서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6억 9,500을 실거래가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5천만 원 정도 우리는 수익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억 9,500이면은 우리는 5천만 원도 조금 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억 5천 100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6억 5천 100만 원을 입찰가로 선정하겠습니다. 6억 5천 100만 원. 자, 우리는 입찰가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물건의 입찰가를 6억 5천 100만 원 이렇게 입찰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은 자, 뭘 보고 적느냐면은 여기 녹아 있는 2차 입찰기일 2024년 10월 17일 최전 매각 대금 5억 6,240만 원의 10%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10%가 5,624만 원입니다. 자, 이 금액과 동일하게 적든지 아니면은 이 금액 이상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 금액 이하로 적으면 입찰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624만
5,630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5,630만. 자, 우리는 5,630만 원. 입찰 보증금을 5,630만 원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찰 보증금은 우리는 자기압 수표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폐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폐찰됐을 때를 감안해서 자기 이름 적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기표를 작성하면서 주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 입찰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오타가 났거나 수정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새 길 입찰 용지에 새로 작성하셔야지 기존의 용지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입찰 무효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길 입찰표 작성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입찰가를 6억 5,1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자,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직 10월 17일에 입찰기일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기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의 입찰가를 모두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서 0.5%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모의 입찰가를 산정해 보시고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꼭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수고하셨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하시고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